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조수빈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영재입니다. 영재 씨는 예비역이 된 이후에도 군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10년 정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육군 대위로 전역하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든든한 국군 서포터즈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하셨으면 전후회를 느꼈던 경험도 있으시죠? 네, 제가 특수훈련을 하다가 팔을 못 쓰게 될 정도로 크게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보다 더 걱정하면서 팀을 이끌어줬던 선임 부사관과 저에게 맞춰 훈련을 받았던 팀원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특전사로 생활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전후회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전후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김경식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지연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공부도 하고 바쁘게 지낸다고 하시는데 보통 여가 시간에는 뭐 하세요? 저는 주로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만나서 수다도 떨고 예쁜 카페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과 만나면서 우정을 쌓고 있는 건데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그날 군대 이야기잖아요.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군인의 우정에 관한 건데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후회라고 하지 않나요? 오, 맞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전후회와 관련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0년 6월) 국립서울현충원에는 한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곳에 잠든 이는 황규만 장군입니다. 그런데요, 황규만 장군 묘비 옆에 다른 묘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영재 씨, 이 사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묘비에 육군 소위 김의묘라고 새겨져 있네요. 그런데 이름이 없으면 국립현충원 묘역에 안장될 수 없지 않나요? 보통 문명용사 유골은 충원탑 위패봉안관에 안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곳에 18만 4천 명이 넘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중 이렇게 이름이 없는 묘비는 김해묘가 유일한데요. 그리고 다른 묘비와 차이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국립현충원에는 장군묘역과 장병묘역이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란히 돼 있잖아요. 여기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인연이 시작된 그때로 가볼게요. 1950년 8월 27일. 자, 이곳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경상북도 안강 근처의 고지입니다. 황규만 장군은 당시 육군사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발발한 6.25 전쟁에 참전해 20살의 나이로 부대를 이끌게 됐습니다. 8월이면 6.25 전쟁 초기인데 이때 국군 상황도 열악했고 20살의 나이로 부대를 이끌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연일 이어졌고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에 장병들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 골짜기 아래에서 누군가 병력을 이끌고 다가옵니다. 유심히 보니 소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앞장서 있습니다. 황 장군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상대방이 대답하죠. 1년 돼서 왔습니다. 당신네 부대가 공격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라는 임무를 받고 왔죠. 아, 황규만 장군님을 도우러 온 우리 장병이었네요. 네, 짧은 인사가 이어지는데요. 나는 황소희라고 하는데
당신 이름은 뭡니까? 나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갑종장교 일기 출신입니다. 갑종장교가 뭐예요? 갑종장교는 국군이 창설됐지만 당시 장교 숫자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짧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장교가 될 수 있게 만든 제도예요. 갑종장교는 1950년 1기를 시작으로 1969년까지 총 230기를 배출했는데요.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대간첩작전을 비롯해 수많은 전투에서 빛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서로의 이름은 모른 채 짧은 인사를 나누고 김소희는 지형 정찰을 해야겠다면서 능선 위쪽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세우는 그 순간 북한군의 기관총이 머리를 맞은 김소희가 쓰러졌습니다. 황 장군은 진지에서 나와 김소희의 두 발목을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김소희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황 장군이 그의 몸을 뒤져봤지만 거울 한 개와 몇 가지 소지품밖에 없었죠. 김소희의 신원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황 장군은 M1 소총으로 잘려나간 소나무 그루터기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김소희를 묻고 표식이 될 만한 돌을 머리맡에 놔뒀습니다. 그때 다시 적이 역습을 해왔고요. 황 장군은 김소희와 작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난 지 단 몇 분 만에 일어난 일이라니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날 황 장군은 첫 번째 약속을 합니다. 김소희, 내가 꼭 다시 찾아오겠어. 그게 좀처럼 안 잊혀지더라고. 손에다 피 묻혀가면서 그걸 내가 직접 여기 매장했는데 그게 잊혀질 수가 없지. 6.25 전쟁은 끝났지만 황 장군은 1954년 지리산 지구 공비 토벌 작전에 대대장으로 참가했고요. 전방부대로 배치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김소희라는 세 글자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1963년 4월 황 장군은 제1군 사령부 비서실장 보직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대령으로 진급했으면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을 것 같고 김소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1964년 5월 17일 황 장군은 김소희가 외롭게 묻혀있는 마지막 인사를 했던 그곳으로 갑니다. 야전병원에 앰뷸런스 한 대와 위생병 3명, 유골을 담을 상자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황 장군이 가진 것은 축적 5만 분의 1지도 달랑 한 장뿐이었죠. 이걸로는 도저히 김소희 묻은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 장군은 지도를 펴들고 온종일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김소희를 묻은 그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적 진지에서 내려다보면 그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황 장군은 과거 적의 진지였던 곳에 올라 내려다보며 자신이 주둔하고 있던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소나무 그루터기와 표식으로 놓아두었던 돌이 눈에 들어왔죠. 황 장군은 흙을 걷어내고 김소희의 유골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한 뒤 납골 항아리에 담았죠.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되는데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모르니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 장군은 청원 절차를 밟아서 1964년 5월 29일 김소희를 국립묘지에 안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날 황 장군은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김소희, 내가 꼭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가족을 찾겠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김소희 이름 찾기가 시작됩니다. 6.25 전쟁 전사자 명부를 뒤져보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봤지만 김소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작업은 1976년 황 장군이 군인의 옷을 벗고 예비역으로 신분을 바꾼 뒤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아무래도 김소희에 대해 아는 정보가 너무 적고 6.25 전쟁에서 전사하신 분이 많아서 찾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50년 그 당시에 그 나무 밑에 매장한 거를 항상 그 머릿속에 기억에 가지고 계셔서 여기를 가서 빨리 이걸 찾아야 그 유족한테 내가 이 시신을 인계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셨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군 기록을 뒤지면 쉽게 찾으실 줄 알으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전쟁통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도 않았고 관리가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친께서 생각하신 것보다는 굉장한 시간이 지났던 거죠.
황 장군은 막연하게 김소희 이름만 찾아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김소희 부하나 가족이 그의 시신을 찾으러 올 경우까지 염두에 뒀습니다. 1985년 3월 13일 김소희가 전사한 바로 그 장소에 전적비를 하나 세우고요. 김소희가 안장되어 있는 묘역 번호와 묘비 번호를 새겨 넣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김소희 이름을 찾을 길은 막막해져 갑니다. 황 장군은 추석, 설 같은 명절뿐 아니라 가슴이 답답할 때면 혼자서 김소희 묘비를 찾아가 묵념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소희 묘비 옆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군 묘역으로 갈 것이 아니라 김소희하고 나란히 묻히겠다. 그래야지 후일 자식들이 나를 찾아올 때 김소희도 돌봐줄 것 아닌가. 이것이 황 장군이 김소희에게 한 3번째 약속입니다. 항상 그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하면 또 거기 가셔서 친구처럼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진짜 50년 지기 친구가 된 생각을 가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친구 옆에 나는 묻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입버릇처럼 이제 나는 죽으면 여기 묻힐 거라고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셨었던 거고. 1990년 11월 2일 이날 황 장군은 40년 동안이나 간직해온 숙제를 풀게 됩니다. 아주 우연히 일면식만 있던 예비역 대령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라보현 예비역 대령이고 갑종장교 1기입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황 장군이 물었습니다. 이 동기생 명부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갑종장교 1기 동기생 명부를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름, 나이를 모르니 전사 여부와 6.25 전쟁 중 어떤 전투에서 전사했는지를 이제 찾으면 되겠네요. 동기생 명부에는 30명의 전사자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포항지구에서 전사한 분이 4명이었습니다. 이 4명 가운데 김씨성을 가진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수영이었습니다. 아직 확인 절차가 남았어요. 국립현충원에 전화해서 김수영의 묘비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없다는 대답을 받은 후에 보훈처로 또 달려갔죠.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던 유족까지 찾아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도 내가 안 받고 집사람이 받았지. 그래서 에이 그럴 리가 있냐고, 진짜 그건 기적이지. 우리 아버지는 6월에 다 왔었고 그거 아닐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전투에 참석하신 그 장교가 여지껏 아버님 6월을 모셔놨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냥 갑종간부 1기생, 갑종간부 출신 김소희라는 것밖에 모른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동기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버님 찾게 돼서 날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만나뵙죠. 그래서 알게 된 거야. 1950년 8월 27일 갑작스레 걸린 비상에 채 마르지도 않은 군복을 챙겨 입고 나간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소희 어머니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실제로 아들 묘를 보기 전까지 전사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국립현충원을 샅샅이 뒤지면서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냥 새벽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할머니는 젖은 거 입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도 숯불을 펴가지고 그 대림질을 해가지고 그걸 입혀서 보냈는데 그래도 채 마르지가 않으니까 좀 꿋꿋한 걸 입고 나가셨나 봐. 그게 마음에 영 자꾸 걸리시니까는 두고두고 얘기를 하고 그러셨죠. 저희 그 할머님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히 극진하셨어요. 평생을 내가 우리 할머니가 눈물 흘리신 걸 보지 못했고 치아를 보이시면서 웃는 걸 못 봤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도 평생을 아마 아들 생각을 하시다가 하신 것 같아요. 1950년 6월생인 김종태 씨는 아무리 기억하려 애써도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사진을 보며 허전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김수영이라는 이름을 찾았고 유가족도 찾았어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묘비에 이름을 채워 넣는 일이 남았네요. 그런데 지금도 이름 없이 김의 묘라고 새겨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연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기도 한데요.
이름 없는 묘비를 6.25 전쟁의 아픔과 비극적인 사연을 간직한 역사적 산물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대로 뒀고요. 추모비에만 김수영이라는 이름과 두 사람의 사연을 새겼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고 있는데 두 분의 사연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2020년 6월 황규만 장군은 생전 마지막 소원대로 김수영 소위 옆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황 장군은 세 번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때 이어진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년 황교만 장군의 제사를 김수영 소위의 아들인 김종태 씨가 주관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평생을 바쳐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준 황 장군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겠죠. 내가 어르신한테 내가 당부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3년상까지 내가 할 테니까는 어떻게 좀 내가 하는 대로 가면 따라주겠냐 했더니 K 또 따라주겠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 나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옛날에는 너를 찾기 전에는 우리 애들한테 내가 죽으면은 김소희 옆에 묻어놓고 나한테 술잔 딸 때 꼭 잊지 말고 저 김소희한테 잘 올려라. 저분 가족도 없고 불쌍하신 분이니까 늘상 그랬는데 야 종태 이제는 내가 너한테 술 한잔 얻어먹어야겠다. 늘상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비록 돌아가신 후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한테는 행복하고 기쁜 일이죠. 그렇다면 왜 황규만 장군은 김소희의 이름과 유가족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서 잠들길 원했을까요? 두 분의 만남이 비록 짧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황 장군은 자신을 도우러 왔다가 전사한 전우의 시신을 직접 땅에 묻기까지 하셨잖아요.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전우회와 군인으로서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어쨌든 전장에서의 그 맺어진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또 그 순간에 전사하시면서 그분을 땅에다가 매장을 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이제 그 평생의 그 책임감이 생긴 거로 들고요. 황규만 장군과 김수영 소위가 영면한 국립서울현충원. 자, 이곳에 18만 4천 명이 넘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중 이름이 없는 묘비는 단 하나지만 사연이 없는 묘비는 없습니다. 묘비에는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이 가득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이 땅의 총성이 멈춘 지 6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6.25는 누군가에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전쟁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픈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분들 덕택에 현재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그분들께 감사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의미 있게 보내겠습니다.